고등학생 시절 낡은 가위 하나로 시작한 꿈. 수많은 손가락질과 편견을 견디며 결국 5층짜리 건물의 주인이 된 그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려던 그날 시어머니의 한마디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미용사는 며느리감이 아니에요. 그 순간 그녀는 부케를 내려놓고 인생을 걸고 선언했다. 누구의 며느리로 사는 인생이 아닌 내 이름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그 선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용기의 본보기가 되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나에게 그 전환점은 바로 그날이었다. 누군가에게는 가장 아름다워야 했을 그날. 그러나 내겐 평생 지워지지 않을 모욕의 날이었다. 나는 18살 미용학원에서 처음 가위를 잡았다. 물론 꿈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그저 당장 먹고 살 방법을 찾던 중 하나였다. 학원 수강료는 공장에서 주말마다 일해번 돈으로 냈고 낡은 교복 아래로는 늘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다녔다. 예쁘게 해주세요. 하고 웃는 손님을 보며 내 속은 늘 골마 있었다. 예쁜 게 뭔지도 모르던 내가 예쁨을 만들어주는 직업을 가졌다니 아이러니였지만 신기하게도 손님이 늘었다. 작은 원룸에서 시작한 미용실. 처음엔 하루 손님이 한 명일까 말까였고 간판도 없이 문 앞에 미용용품 박스를 내놓은 게 전부였다. 하지만 나는 쉬지 않았다. 머리 감고 자르고 염색하고 청소하고 계산하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다. 세월이 지나고 어느새 나는 직원 50명을 둔 미용실 대표가 됐다. 서울 강북 5층짜리 건물 전체가 내 미용실이다. 1층은 컷 전문, 2층은 염색펌 전문, 3층은 VIP 관리실, 4층은 메이크업, 5층은 내 사무실. 나는 가위를 잡던 18살 아이에게 종종 말한다. 잘 견뎠다. 정말 잘했다. 그리고 그런 내 삶에 그가 들어왔다. 대형 병원에 근무하는 신경외과 전문의. 똑똑했고 따뜻했고 무엇보다 내 일을 존중해줬다. 네가 가위를 잡는 모습 누구보다 멋져 보였어. 그 말에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혼을 결심했을 땐 모든 게 완벽하게 보였다. 드레스도 예뻤고 식장도 화려했고 하객들도 많이 왔다. 반지를 주고받을 때 나는 울컥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그러나 그 착각은 딱 시어머니의 마이크 앞에서 끝났다. 안녕하세요. 신랑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아들은 의사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 지금은 큰 병원에서 일하고 있죠. 처음엔 그저 평범한 아들 자랑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곧 그 입에서 나온 말에 나는 숨이 막혔다. 며느리는 미용실을 한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제가 바라던 며느리상은 아니었습니다. 의사 아내라면 그에 걸맞은 품격이 있어야 하는데 순간 식장 안 공기가 달라졌다. 잔잔했던 미소들이 얼어붙었다. 속삭이던 하객들이 웅성거렸고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그때 잠깐만요. 엄마였다. 엄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우리 쪽으로 쏠렸다. 어머니, 그 말 지금 진심으로 하신 거예요? 엄마는 마이크도 없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딸이 뭐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엄마는 단상으로 걸어갔다. 모두가 그녀의 입술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딸은요, 고등학교 때부터 가위 들고 일했어요. 학원비가 없어 새벽마다 우유 배달도 했고요. 그렇게 돈 모아서 조그만 미용실을 냈습니다. 그 미용실 지금은 서울의 5층짜리 건물이 됐어요. 직원도 50명입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1명, 2명 박수가 터졌다. 그리고 더 큰 박수. 어떤 이는 잘했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요? 좋죠. 훌륭한 직업입니다. 하지만 그 의사가 결혼하려는 여자는 스스로 일군 기업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품격 운운하며 그녀에게 미용실을 접으라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엄마는 멈추지 않았다. 결혼식에서 신부에게 모욕을 주는 게 그 품격이라는 건가요? 식장은 숨소리마저 들릴 만큼 조용해졌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러자 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민서야, 가자. 이딴 대우받으면서 결혼할 필요 없어. 그 말에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이내 부케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미안해. 나는 누군가에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지고 싶지 않아. 신랑이 당황해 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 가장 당당한 걸음을 걸었다. 하객들 사이에서 누군가 말했다. 신부 엄마 정말 멋지다. 저 시어머니는 너무했다. 건물주 며느리 무시하다니. 식장은 곧 텅 비었다. 시어머니만 그 자리에 서서 굳은 얼굴로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그날 이후 신랑에게 몇 번 연락이 왔다. 어머니도 사과를 하고 싶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이 내 가치를 무시할 때 그 상처는 오래간다. 지금도 나는 내 이름을 건 미용실에서 당당히 살고 있다. 내 손끝에서 아름다워지는 사람들, 그들의 웃음이 나의 자부심이다. 그날 나는 하나를 잃었지만 더 소중한 나 자신을 지켜냈다. 그리고 내 딸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자기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과는 절대 손을 잡지 마. 결혼식장을 나와 돌아오는 차 안 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가로수만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려줬다. 속상하지? 엄마가 조심스레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속이 다 시원해. 그동안 뭐랄까 그냥 불안했거든. 나는 말을 고르다 덧붙였다. 그 어머니 그냥 한 번쯤은 그러실 것 같았어. 사실이었다. 연애하는 내내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내 직업을 긍정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었다. 손재주는 참 좋은 것 같네. 그게 그녀가 내게 한 유일한 칭찬이었다. 그 한마디조차도 직업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그저 기능인에 대한 감상이었을 뿐이었다. 어쩌면 나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했는지도 모른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존중받아야 할 것을 포기한 채. 근데 민서야, 미련은 없니? 엄마가 물었다.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차창에 기대어 대답했다. 그 사람은 좋아했어. 진심으로. 근데 그 사람의 세계에서 나는 초대받지 못한 손님 같았어.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다. 며칠 후 결혼식장은 정리됐고 청첩장도 모두 폐기됐다. 나는 직원들에게 미안하다며 작은 선물을 돌렸고 대표님 잘하셨어요 라는 말들이 나를 조금씩 위로해줬다. 하지만 진짜 위로는 바로 내 가위였다. 하얀 가운을 입고 거울 앞에 선 손님,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신뢰감 있게 보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녀의 머리를 만지는 순간 나는 비로소 되찾은 느낌이었다. 이게 나야. 이게 내가 쌓아온 세계야. 내가 만든 나만의 무대. 누군가의 평가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 그날 이후 나는 결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몇 달이 지났고 우연히 대학 동창 결혼식에서 그를 마주쳤다. 그는 혼자였다. 나를 보자 당황한 듯 고개를 살짝 숙였다. 잘 지냈어요?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네, 잘 지냈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그가 말했다. 그날 정말 미안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어요. 사실 나도 그 자리에서 말리고 싶었는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 탓 아니에요. 근데요, 그날 알았어요. 나는 허락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걸.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후 멀리서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고 그는 인사를 남기고 돌아섰다. 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게 혼잣말을 했다. 잘 살아. 난 이미 잘 살고 있으니까. 가을이었다. 미용실 창밖으로 단풍잎이 흩날렸다. 어느덧 1년이 지났다. 그해 겨울 나는 강남의 두 번째 미용실을 열었다. 청담동 한복판. 누가 봐도 성공이라 부를 만한 자리였다. 개업식 날 엄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우리 민서 잘 컸다며 눈물을 훔쳤다. 엄마는 그날 결혼식장에서 딸을 잃은 게 아니라 딸을 지켜낸 거였어. 그 말에 나는 그 어느 날보다도 엄마가 자랑스러웠다. 나는 여전히 결혼하지 않았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내 곁에는 내 일을 존중해주는 동료들이 있고 내 손을 믿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그보다 더 완벽한 인생이 또 있을까? 서울 청담동 중심부. 강남 한복판의 고급 뷰티타워, 그 안에 MINSEOHAIR라는 간판이 걸린 날. 나는 다시 한번 내 삶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떠올렸다. 이 대표님 오픈 축하드립니다. 플로리스트가 보내준 커다란 꽃다발과 지인들의 축하 메시지가 끝도 없이 도착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건 가위 하나로 시작된 인생이라는 걸. 청소, 접객, 계산, 고객 상담, 직원 관리까지 모든 걸 도맡아야 했던 작은 미용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무릎이 퉁퉁 부어도 아무도 몰랐던 시절. 혼자서 그 힘든 걸 어떻게 다 했어요? 새로 입사한 수습 디자이너가 물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처음엔 그냥 살려고 했고 그 다음엔 증명하고 싶었어. 누구에게? 세상 전체에게.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요? 지금은 누구에게 증명해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이제는 나 자신에게. 개업 일주일 후 VIP 고객 한 분이 사전 예약도 없이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여기 이민서 원장님 계세요? 나를 아는 사람이었지만 나는 몰랐다. 중년의 여성, 단정한 차림새, 그리고 깊은 눈빛. 제가 민서입니다. 도와드릴 거? 그녀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으며 말했다. 저 예전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예요. 이민석 선생님 기억하시죠? 그 이름. 가슴 깊은 어딘가에 묻어두려 했었던 이름. 그녀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그분 아직 결혼 안 하셨어요. 가끔 아직도 민서 씨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웃었다. 지금은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다. 뒤따라오는 직원이 물었다. 원장님, 그 이름 아는 사람이세요? 나는 머리를 넘기며 답했다.
예전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이름이야. 시간은 흐른다. 상처도 그리움도 결국엔 추억이 된다. 그 후로 몇 번 그 사람의 이름이 들릴 때면 내 마음이 조금은 흔들렸지만 곧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 왜냐면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만든 이 세계의 주인으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이민서 원장님, 귀하의 성장 스토리를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여성 창업 성공 사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처음엔 망설였다. 나를 드러내는 일이 어쩌면 과거의 상처까지 꺼내는 일이 될까봐. 그러나 나는 응했다. 촬영 당일 인터뷰어가 물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나는 대답했다. 결혼식장. 사람들이 축하해주러 온 자리에서 제 가치를 모욕받았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아팠고 동시에 가장 강해졌던 순간이었어요. 지금 돌이켜봤을 때 그 결혼을 취소한 건 후회 없으신가요? 나는 단호히 말했다. 없어요. 누구의 며느리로 불리기 위해 내 이름을 접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영상은 생각보다 큰 반향을 불렀다. 유튜브, SNS, 각종 포털에 퍼졌고 댓글엔 이런 말들이 달렸다. 진짜 멋진 인생이에요. 저도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 이혼했어요. 나 자신에게 증명한다는 말 깊이 와닿네요. 그때 느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걸. 지금 나는 미용실 대표 그 이상의 사람이 되었다. 나는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삶을 바꿀 용기를 주는 사람이고 누군가에게는 외모와 함께 자존감을 채워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에게는 가장 든든한 나이다. 어느 날 엄마가 내게 말했다. 민서야, 그날 결혼식장에서 너를 데려오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너는 없었을지도 몰라. 나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그날 엄마가 나를 데려온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데려온 거예요. 그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 눈물은 후회도, 미련도, 두려움도 아닌 완전한 나로 살아가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대표님, 점심 드셨어요? 이따가 먹으려고요. 수빈 씨는요? 하루에도 수십 번 오가는 말들.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공간. 그 안에서 나는 더 이상 이민석의 예비 신부가 아닌 이민서 대표였다. 하루는 오랜 단골 고객이 물었다. 민서 씨는 드라마 안 봐요? 요즘 결혼 관련 드라마가 그렇게 재미있다던데.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전 제가 이미 다 겪어서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그 말에 손님은 눈을 동그랗게 떴고 나는 손끝으로 커트를 마무리하며 덧붙였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삶에서 진짜 중요한 순간은 대본 없이도 완벽하게 펼쳐진다고요. 나는 매일 거울 앞에 선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그 말이 맞다는 걸 느낀다. 그날의 결혼식.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딱 한 가지 존중만 없었다. 아무리 예쁜 드레스, 아무리 높은 사회적 지위도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건 그저 장식일 뿐이다. 시간은 흘렀다. 청담점은 안정됐고 나는 다음 미용실 부지를 알아보고 있었다. 어느 날 인테리어 업체와 미팅 중 문득 그가 다니는 병원 근처 부지가 매물로 나왔다. 대표님, 여기 병원도 가깝고 유동 인구도 많고요. 나는 스치듯 웃었다. 그 병원 잘 아는 병원이죠. 그러고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곳 말고 다른 데 보죠. 더 좋은 곳 많아요. 며칠 후 우연히 그 병원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 그를 봤다. 나를 보더니 망설이다가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짧은 인사 후 그는 조심스레 말했다. 가끔 그날을 생각해요.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다. 저도요. 근데 이젠 후회보다 감사한 마음이 더 커요. 그가 멈칫했다. 그날 덕분에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냥 누군가의 아내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제 이름으로 사는 삶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잘 지내세요? 내가 물었다. 응. 그날 이후로 다시 누굴 만나긴 어렵더라고. 그 말이 왜 그렇게 서글퍼 보였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땐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우린 정말 다른 길을 가야 했던 사람이었나 봐요. 나는 늘 말한다. 사람은 결국 자기 길을 가야 한다고. 내 길은 가위였고 그의 길은 청진기였다. 그걸 억지로 하나로 엮으려 했던 건 우리 둘 다에 대한 배신이었다. 새 매장을 강북에 열기로 했다. 가난했던 시절을 보냈던 동네. 누군가는 왜 굳이 거기냐 묻겠지만 나는 알았다. 그 골목, 내가 처음 미용 가위를 샀던 작은 가게 앞이 아직도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오픈 첫날 엄마가 들렀다. 이 동네 옛날 생각나지? 엄마 기억나? 내가 저기 앞에서 가위 하나 사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너 그 가위 들고 거울 앞에 서서 한참 연습하던 거 그땐 진짜 어리기만 했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너무 멋지지. 엄마의 말에 나는 웃었고 그 웃음은 오래도록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줬다. 요즘 나는 드라마를 보지 않는다. 왜냐고?
내 인생이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뜨겁고 더 찬란하게 흐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아니라 작가가 되고 싶다. 내가 직접 쓰는 이야기. 내가 직접 만든 엔딩. 그것이 진짜 완벽한 결혼보다 더 완전한 삶이다. 봄이 오자 새 매장에도 봄볕이 들었다. 그의 유난히 벚꽃이 빨리 피었다.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 거울 앞에 앉은 손님들의 머릿결에서 계절을 읽어냈다. 대표님, 요즘 외롭진 않으세요? 언젠가 단골 고객이 조심스레 물었다. 그 결혼식 이후로 혹시 아직도 혼자신 거죠? 나는 거울 속 손님과 눈을 마주치며 웃었다. 네, 아직 혼자예요. 근데 외롭지는 않아요. 사람이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보다 자기 자신과 얼마나 잘 지내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에 손님은 눈을 크게 떴다. 와, 그 말 어디 적어놔야겠어요. 지금 너무 제 마음에 콕 박혔어요. 나는 웃으며 머리를 말았다. 새 매장은 빠르게 자리 잡았다. 강남 매장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이곳은 좀 더 서민적이고 정이 많았다. 나는 가끔 혼자 가게를 열고 직원들보다 먼저 매장을 닦았다. 대표님, 또 새벽부터 나오셨어요? 매니저 수빈이 말했다. 여기 내 두 번째 고향이잖아. 첫사랑 같은 곳? 그 말에 수빈은 킥킥 웃었다. 그러고 보니 그날 결혼식은 정말 영화 같았어요. 근데 대표님, 솔직히 그 후회 안 되세요?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그때 엄마가 없었으면 난 거기 그냥 앉아 있었을지도 몰라. 사람들 앞에서 내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은 말도 했을 테고. 헐, 대표님이요? 말도 안 돼요. 진짜야. 그땐 나도 내 인생이 확실하다고 생각 못했거든. 나는 컵에 따뜻한 커피를 따르며 말했다. 그런데 엄마가 그러셨어. 사람은 자기 밥값은 자기가 내야 한다고. 멋지시다 그 말씀. 응, 그래서 그날 내가 내 인생 값은 내가 냈어. 어느 날 미용학교에서 특강 제의가 들어왔다. 성공한 여성 CEO 특강. 나는 처음엔 거절할까 고민했다. 누굴 가르칠 자격이 있을까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마음을 바꿨다. 내가 한 말 하나가 누군가에게 방향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손님들 통해 알게 되었으니까. 자, 여러분.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강단에 선나는 말문을 이렇게 열었다. 큰 건물을 가진 것? 수입이 많은 것? 아니요. 성공은요, 내 삶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눈을 반짝였다. 누군가는 저에게 말했어요. 미용실은 직업으로서 낫다고요. 근데요, 그 말 듣고 저는 더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제가 제 일을 사랑하니까요. 질문을 받은 한 학생이 물었다. 선생님은 결혼 안 하신 거 후회 안 되세요? 나는 대답했다. 후회? 그 선택은 누가 대신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굴 만나 결혼하든 안 하든 후회가 남을 수는 있어요. 근데요, 내가 내린 선택이면 그건 경험이 되지만 남이 정한 선택이면 그건 상처가 돼요. 그날 특강을 마치고 몇몇 학생이 내게 다가왔다. 대표님, 저 지금 미용 배우는 거 진짜 자랑스럽다고 느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세상에서 제일 기쁜 표정을 지었다. 어느 날 강남 매장에 한 어머니와 딸이 함께 왔다. 딸의 졸업사진 촬영이 있어서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으러 왔다고 했다. 어머니는 내게 말했다. 이 선생님, 우리 애가요, 미용사가 꿈이라네요. 전 솔직히 걱정돼요. 요즘 시대에 미용이 먹고 살 길이 될까 싶어서요. 나는 웃으며 딸을 바라봤다. 고등학생이죠? 이제 시작하는 나이니까요. 뭐든 겁 안 내고 해볼 수 있는 시기예요. 어머니는 여전히 반신반의한 표정이었다. 나는 손을 멈추고 천천히 말했다. 저도요, 고등학교 때 미용 시작했어요. 그때 주변에서 많이들 말렸어요. 공부하지 왜 가위 잡냐고. 그 말 무시 안 했어요. 근데 그 말들이 제 선택을 바꿔주진 않았어요. 나는 딸의 머리를 곱게 말아주며 덧붙였다. 지금은요, 제 이름 걸고 미용실 3개 운영하고 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 될 사람이 미용사가 무슨 며느리냐고 했었는데요. 그 결혼 안 하고 저는 제 건물의 대표가 됐어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건물 대표요? 나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 며느리보다 자기 삶을 잘 지켜내는 건물주 딸이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날 이후 그 어머니는 딸과 함께 자주 매장을 찾는다. 대표님, 우리 딸 실습할 곳 생기면 꼭 연락주세요. 나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그럼요. 여긴 언제든 자기 인생 직접 디자인하려는 사람들 환영이니까요. 청담동 매장에서 퇴근하던 어느 날 엄마가 카톡을 보내왔다. 민서야, 혹시 너 쓰던 첫 가위 아직 갖고 있니? 나는 잠시 손을 멈췄다. 오래전 처음 미용을 시작하며 산 그 낡고 무거운 가위. 그 가위가 어디 있었더라? 기억을 더듬다 내 사무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먼지가 수북한 케이스를 꺼냈다. 철컥 케이스를 여는 순간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초등학생이 그린 듯한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손잡이는 닳고 칠이 벗겨졌지만 그 날카로움은 그대로였다.
손에 쥐는 순간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 내 첫 손님이 생각났다. 그때 내 손은 떨렸고 입은 바짝 말랐고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 손님은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머리 손질받은 건 처음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내 미용 인생의 첫 번째 박수였다. 그날 밤 나는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그 가위 여전히 있더라. 근데 왜 갑자기 물어본 거야? 엄마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그냥 생각났어. 너 그 가위 사달라고 할 때 아파트 관리소 청소 끝나고 발이 퉁퉁 부은 상태로 너랑 시장 갔던 거 말이야. 기억나지? 엄마 그날 무릎에 파스 붙이고도 계단 올라가면서 숨도 못 쉬고 있었잖아. 그래도 말야, 그때 네 눈이 너무 반짝여서 안 사줄 수가 없었어. 엄마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떨리고 있었다. 지금은 그 가위 안 써도 되잖아. 비싼 가위도 많고 직원도 많고 매장도 3개나 되고 나는 가만히 말을 들었다. 근데 말이야, 그 가위는 엄마한테는 네가 내 손 붙잡고 살아남겠다고 선언한 가위였어. 그 말을 듣고 나는 눈을 감았다. 살아남겠다. 그래. 그게 내 첫 목표였지. 예뻐지고 싶어서 꿈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살아남기 위해 가위를 잡았다. 그리고 지금 나는 살아남는 것을 넘어 누군가의 삶에 방향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다음 날 나는 그 가위를 들고 강북 매장으로 갔다.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말했다. 대표님, 저게 전설의 가위예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이 가위로 일할 거야. 혹시 손님들 머리 이상하게 되면 전부 첫날 감성 때문이라고 생각해줘. 모두가 웃었고 매장 안은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찼다. 내 첫 손님은 80을 넘긴 할머님이었다. 여기 이 대표가 직접 해줘요? 나 오늘 운 좋은 날이네. 나는 정성껏 그녀의 머리를 다듬었다. 옛날 방식 그대로 머릿결의 결을 따라 손으로 결을 정리하고 가위 소리를 최대한 줄이며 조심스레 잘랐다. 할머님은 거울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이제 장 보러 갈 맛이 나네. 이거 손주들한테 자랑해야겠다. 나는 그 웃음에 오래도록 잊고 있던 감정을 되찾았다. 그날 저녁 가위를 다시 케이스에 넣으며 나는 작은 포스트잇을 하나 써서 붙였다. 이 가위로 나는 나를 지켰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지켜간다. 며칠 후 엄마가 매장에 놀러 왔다. 민서야, 네가 옛날 가위 다시 썼다며? 직원들이 말해주더라. 응. 엄마 말 듣고 생각났어. 그 가위가 그냥 철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둘이 같이 만들어낸 약속이었단 거. 엄마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너 정말 멋지게 컸다. 진짜 고마워. 그 말에 나는 오히려 눈물이 났다. 왜 울어, 민서야? 엄마가 나 키우느라 그동안 얼마나 많이 참았을까 싶어서. 엄마는 손등으로 내 눈을 닦으며 말했다. 나는 너 키우면서 단 한 번도 불행하다고 느낀 적 없어. 네가 매일 조금씩 커가는 모습이 내 인생 최고의 기쁨이었어. 그날 밤 나는 엄마의 무릎에 기대어 아주 오랜만에 잠들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걱정 없이. 마치 그 시절 미용학원 다녀오던 고등학생 민서로 돌아간 것처럼. 그날 이후로 나는 스스로에게 매년 기념일을 만들어줬다. 그 결혼식이 열릴 뻔했던 날. 결혼 대신 내 삶을 선택한 날. 나는 그날을 민서 선언의 날이라고 불렀다. 처음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지만 해마다 그날이 오면 나는 스스로에게 편지를 썼다. 민서야, 그날 너 정말 멋졌어. 누군가의 가족이 되기보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로 한 용기,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선택이야. 그리고 그의 민서 선언의 날엔 특별한 일이 생겼다. 한 방송사에서 이달의 여성 CEO로 나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것이다. 제목은 축사 대신 선언을 택한 여자였다. 촬영날 PD가 물었다. 대표님, 혹시 그날 어머님 축사 내용 기억나세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기억나요. 아들이 의사고 며느리는 미용실을 한다고 했죠. 자신이 꿈꾸던 며느리상은 아니었다고요. 내조나 잘하라고 하셨고요. PD는 놀란 얼굴로 되물었다. 결혼식장 축사로 그런 말을요? 네. 정말 믿기지 않지만 그런 말이 제 귀에 정확히 박혔어요. 그 말 듣고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다음 제가 한 행동은 딱 하나였어요. 꽃다발을 내려놓고 엄마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나온 거죠. PD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 이내 조용히 말했다. 그게 진짜 선언이었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게 제 인생 첫 번째 선언이었어요. 방송이 나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인터뷰 영상이 각종 포털 메인에 올랐고 유튜브에서는 추천 영상으로 떴다. 이 사람 진짜 멋지다. 그 시어머니는 두고두고 후회하겠다. 내가 저런 용기를 냈다면 내 인생도 바뀌었을 텐데. 댓글 수만 2만 개가 넘었다. 그리고 그 속엔 한 통의 메일이 도착해 있었다. 보낸 사람 MINSEOKDOC 제목 그날 이후 처음으로. 내용은 단 2줄이었다. 방송 봤어. 그때 내가 널 지키지 못한 거 지금도 후회해.
나는 그 메일을 몇 번이고 읽었다. 그리고 답장은 쓰지 않았다. 어떤 말도 어떤 후회도 그날 나를 모욕한 축사의 무게를 덜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의 침묵이 그날 나를 무너뜨렸고 지금 내 침묵이 내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었다. 며칠 후 한 행사에서 올해의 여성 기업인으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수상 소감은 행사 당일 라이브로 방송된다고 했다. 수상자분께서는 자신을 소개해 주시고 간단한 이야기 전해 주시면 됩니다. 무대에 올라선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이민서입니다. 20살에 미용을 시작했고 지금은 3개의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사람들의 박수가 이어졌고 나는 말을 이었다. 몇 년 전 저는 결혼식장에서 시어머니의 축사에 모욕을 당했습니다. 제 직업은 며느리로서 품격이 없다고요. 하지만 그날 저는 결혼식장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저는 누군가의 자격을 얻기 위해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민서라는 이름으로 제 삶을 선언했습니다. 그 말에 박수 소리가 터졌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훔쳤다. 그 무대 위에서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로 말하는 여자가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서 있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엄마에게 트로피를 보여드리자 엄마는 말했다. 이게 너의 진짜 결혼 반지야. 나는 웃었다. 맞아. 이 반지는 누구한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거니까. 엄마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민서야, 그날 네가 내 손을 잡았을 때 엄마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웠어. 그 말에 나는 다시 울었다. 하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라 감격해서였다. 그리고 나는 다시 그 첫 번째 선언의 날에 이렇게 편지를 썼다. 민서야, 그 결혼식에서 축사가 아니었다면 너는 여전히 누군가의 그림자에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고맙다고 말하자. 그 모욕조차 지금 너를 만든 디딤돌이었다고. 가끔은 문득문득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궁금해질 때가 있었다. 하지만 그런 궁금증은 이내 거울 앞에 선 손님의 웃음에 묻혀 사라졌다. 그러던 어느 날 청담동 매장에 한 중년 여성이 예약 없이 들어왔다. 여기 대표님 이민서 씨 계세요? 낯선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익숙한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앞치마를 벗고 손을 씻고 나와 그녀와 마주 앉았다.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나 기억하겠니? 그 목소리, 그 눈매, 그 똑바른 자세. 숨이 막힐 뻔했다. 어머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다. 그래, 그땐 내가 정말 어리석었지. 나는 조용히 물었다. 왜 여기 오셨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너무 늦었지만 사과하고 싶었어. 그땐 내 아들이니까 모든 게 완벽해야 한다고 믿었어. 그래서 너의 모든 걸 보완해야 할 결함처럼 여겼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에 쥔 작은 종이 봉투를 내게 내밀었다. 이건 그때 내가 써뒀던 결혼식 축사 원고야. 나는 얼떨결에 받아들고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땐 너를 깎아내리는 말이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어. 지금은 알아. 그게 얼마나 모욕적이고 무례했는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내 손을 보며 말했다. 그 손 그때보다 더 단단해졌네. 가위 잡는 손이 이렇게 강해질 줄 몰랐어.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이젠 저 괜찮아요. 그날 이후로 많이 단단해졌거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게 보여. 그래서 이젠 사부인 대신 대표님이라 불러야겠네. 그 말에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전 어차피 누구 며느리로 불릴 생각은 없었어요. 처음부터 제 이름으로 불리고 싶었죠.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그래, 그게 맞았어.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 나는 고개를 숙였다. 저도 그땐 어머니의 시선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 기억 자체를 지우고 싶었죠. 그래도 지우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 기억이 널 여기까지 데려왔을 테니까. 그날 밤 나는 그녀가 주고 간 봉투를 열었다. 신랑의 어머니 축사 글씨는 정갈했고 그 내용은 내 기억과 다르지 않았다. 의사 아내는 품격 있게 살아야 합니다. 미용실은 젊을 땐 좋지만 결혼 후엔 자제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내조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종이를 천천히 접어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그건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기록이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그녀는 딸과 함께 다시 매장을 찾았다. 우리 딸 졸업사진 찍거든요. 머리 좀 해줄 수 있을까? 나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딸이 있으셨어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땐 너무 어렸고 결혼 후 늦둥이로 낳았거든. 딸은 고등학생이었고 조용히 엄마 뒤에 숨어있다 작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 많이 유명하신 분이시죠? 나는 웃으며 말했다. 유명할 이유는 없지만 그냥 내 삶을 좀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그녀는 거울 앞에 앉으며 내게 속삭이듯 말했다. 내 딸만큼은 자기 삶을 자기 손으로 지킬 수 있는 아이가 되었으면 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잘 오셨어요. 여긴 그런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그날 이후 그녀는 가끔 커피 한 잔 들고 매장에 들렀다. 이젠 어머니가 아니라 전 손님으로서. 우리는 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말보다 더 단단한 이해가 우릴 감싸고 있었다. 사람은 때로 가장 아픈 기억에서 가장 따뜻한 결말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결말은 용서가 아니라 존중으로 완성된다. 가끔은 거울 앞에 선 손님이 이런 질문을 한다. 대표님, 이런 일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예요? 그럴 때면 나는 항상 비슷한 대답을 한다. 누군가 제 손끝을 거치고 자신의 얼굴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을 때요. 그 표정을 보면요, 그날 하루가 참 뿌듯해져요. 하지만 사실 가장 잊지 못할 장면은 내가 내 삶을 선언했던 그날 이후 처음으로 내 이름 석자가 간판 위에 올라갔을 때다. 이민서 해요. 그 세 글자는 내게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었다. 그건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같은 수식어 없이도 온전히 나 자신을 증명하는 이름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아물고 기억은 희미해진다. 하지만 그 기억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는 절대 잊히지 않는다. 그 결혼식. 누군가는 결혼 하나 못해서 평생 후회할 거다라 했고, 누군가는 잘 나가는 의사랑 왜 헤어지냐고 했다. 그런 말들을 다 꿰뚫고 나는 내 길을 선택했다. 왜냐면 결혼은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인생의 선택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그 선택지에 존중이 없다면 그건 답이 아니라고 믿었다. 어느 날 지방에서 올라온 한 학생이 내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대표님, 사실 저도 집에서 미용 못하게 했어요. 엄마는 공무원 하라 그러고 아빠는 군대 가라고 그러고.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근데 넌 여기 왔네? 네. 대표님 영상 보고요 결심했어요. 저도 제 이름으로 살고 싶다고. 그 아이의 눈빛은 그날의 나를 닮아 있었다. 그 작은 두려움과 그 두려움을 넘어서고 싶어하는 눈빛. 나는 가위를 들며 말했다. 여긴 말이지 꿈을 반쯤 꺾인 애들이 오는 데가 아니야. 꿈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싶은 애들이 오는 곳이야. 넌 그중 하나야. 그 말에 그녀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 아이는 지금 청담점 정식 디자이너로 예약이 꽉 찬 잘 나가는 손이대였다. 그리고 언젠가 고객이 그녀에게 물었다. 선생님, 왜 미용사가 되셨나요? 그녀는 대답했다. 내 인생을 남이 정해주는 게 싫어서요. 그 말을 들은 날, 나는 혼자서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웃었다. 그게 바로 내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였으니까. 가끔 누군가는 묻는다. 그때 결혼했으면 지금보다 더 편하게 살았을지도 모르잖아요? 맞는 말이다. 그 편함은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편함 속에 나는 없었을 것이다. 내 손으로 이룬 성취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부심도 없었을 것이다. 그 대신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늘 예의와 체면을 고민하며 살아갔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었다. 누가 허락한 딸도, 누가 택한 며느리도 아닌 내가 택한 나로 살고 싶었다. 그날 결혼식에서 나는 내 이름으로 선언했고, 그 선언은 지금까지도 내 삶의 방향이 되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라고 묻지 않는다. 왜냐면 내 삶의 자격은 내가 정하는 것이니까. 비 오는 날 아침. 강북점 매장 유리창에 빗방울이 맺혔다. 나는 오랜만에 아무 스케줄 없이 혼자 매장을 정리했다. 커피를 내리고 음악을 틀고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문득 그때 그 결혼식장에서 내가 부케를 내려놓던 순간이 떠올랐다. 마치 멀리서 누군가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처럼 조용한 기억. 나는 그날을 단 하루도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날 이후 나는 처음으로 진짜 나답게 살기 시작했다. 며칠 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이민서 대표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셨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그저 내 삶을 살았을 뿐인데 그게 누군가에겐 영감이 되었단다. 시상식 날 엄마가 나를 바라보며 살짝 눈가를 훔쳤다. 민서야, 이젠 정말 다 이렇구나. 나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 아직 멀었어. 근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짜 행복해. 무대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말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민서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미용을 시작했고 누군가는 그것을 천한 일이라 불렀지만 저는 제 손으로 제 삶을 디자인해왔습니다. 관객들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한때 저는 누군가의 며느리 자격을 평가받았고 결혼식장에서 축사 대신 모욕을 들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그래서 저는 그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아니요, 그 인생을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이고 들었다. 저는 누구의 그림자 아래서가 아니라 저 자신으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이름 석자로 서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다. 나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과는 이별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그 누구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만이 정할 수 있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인터뷰에서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질문이 하나 있었다. 대표님,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제 이름으로 산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자기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매장으로 돌아온 나는 직원들과 저녁을 먹으며 말했다. 내가 너희를 뽑을 때 이력서보다 먼저 보는 게 뭔지 알아? 뭔데요, 대표님? 눈빛. 자기 삶을 바꿔보겠다는 눈빛.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 순간 나는 정말 이 일을 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나는 더 많은 이들의 이름을 존중받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그 첫 가위를 꺼냈다. 손잡이는 여전히 낡았지만 그 손끝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나는 그 가위를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다. 이 가위로 나는 내 인생을 잘랐고 또 이어붙였어. 그리고 거울을 보며 차분히 말했다. 내 이름은 이민서입니다. 나는 오늘도 나답게 살아갑니다. 그날 결혼식을 박차고 나온 건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포기한 적이 없었고 단 한순간도 남이 정해준 틀에 갇히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선택한 건 더 높은 자리도 더 좋은 조건도 아닌 존중이었다. 그리고 그 존중은 지금 그녀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아름답게 바꾸는 이유가 되었다. 내 이름은 이민서입니다. 나는 오늘도 나답게 살아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 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